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오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회 공동 유치를 통해서 동서 화합, 균형 발전은 물론 영호남을 연결하는 기반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46억 아시아인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 아시안게임. 광주시와 대구시가 오는 2038년 아시안게임을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광주와 대구 모두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했고 각각 국제육상대회와 국제수영대회 등을 치른 경험을 최대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스포츠 기반 시설과 메가스포츠 이벤트 운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 공동 유치에 성공하면 1986년 서울, 이후 부산과 인천에 이어 국내 네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공동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는 물론 스포츠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두 도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서 화합을 이뤄내고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 관광 및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 개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공동 유치 선언에 따라 두 도시는 올해 안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개최 도시 확정까지는 타당성 조사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유치 신청서 제출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됩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공동 의견서를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남지사와 경북지사가 어제 전남도청에서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두 지자체가 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겠다는 건데요. 본격적인 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하지만 전남과 경북 등 지방은 인구 고령화로 마을은 물론 일선 시군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 같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과 경상북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전남과 경북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 실질적인 재정 분권, 흑산공항 연내 착공과 울릉공항의 조속한 개항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등 8개 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구를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소멸 지역이 아닌 살아나는 지역이 되도록. 전남과 경북은 한때 한국 경제와 민주 발전의 중심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로 힘을 합치고 동서화합의 큰 물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경상북도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공동 연구 용역을 실시해 지방 소멸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만들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양 지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과 경북은 지난 2013년부터 국회의원들이 동서화합 포럼을 만들어 교류해 왔고 지난 2019년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남 경북 상생 교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소멸에 직면한 영호남의 대표적인 두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밤사이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되면서 어제 하루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에는 광주 서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포함돼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 추적과 함께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남에서도 밤사이에 한평에서 5명, 장성에서 1명 등 모두 6명이 추가 확진돼 어제 하루 6개 시군에서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평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요양보호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두통 등을 호소하다가 숨진 전남 지역 경찰관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맞은 뒤 메스꺼움과 두통 등을 호소하다 지난 16일 숨진 장흥경찰서 소속 이모 경감에 대해 순직 인정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이 경감의 순직을 승인할 경우에 백신 접종 후 숨진 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는 사례가 되며 유족들은 보상금과 연금 등을 받게 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는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양에 연간 전기차 배터리 1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리튬 생산 공장이 첫 삽을 떠 국산화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전기차.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고 유지비도 저렴해 지난해에만 318만 여대가 팔렸습니다. 문제는 배터리.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은 남미와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리튬 국산화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성공의 관건인 가운데 광양에서 리튬 국산화를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7,600억 원을 투자해 광양 율촌 산단에 19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리튬 생산 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연간 생산 가능한 리튬은 4만 3천 톤, 전기차 100만 대에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극재, 음극재에 안주하지 않고 원료까지 전체 밸류 체인을 확대하는 것이 26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화물 운송량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 광양은 폐기된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해 활용하는 친환경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실증 사업 산자부 공모에도 선정돼 리튬 생산의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 내하는 이행보증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부실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관련 첩보를 접수했다며 중앙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 법인의 이행보증서 제출 과정 전반에 대해 광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법인이 낸 320억 원 규모의 이행보증서가 만료되는데도 제때 보완되지 않고 협약과 달리 법인이 아닌 제3자가 보증서를 낸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담양과 영광, 곡성 등에 약하게 오고 있는데요. 오후 1시 정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고요. 한낮 기온은 내륙은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순천과 광양 25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2도, 강진과 완도, 장흥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의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국 북동지방에 정체하고 있는 저기압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번 주에 비 예보가 자주 있는 건데요. 내일도 천둥과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낮 한때 오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광란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4명의 찬성으로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여부는 다음 달 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소규모 공사장 등을 순찰하는 산업안전 패트롤카가 확대 운영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어제 오전 광주 하남지구에서 호남 지역 산업안전 패트롤카 발대식을 열고 현장 순찰 차량을 기존 16대에서 50대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순찰 차량을 이용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소규모 공사장과 사업장을 반복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